네,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합당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원식 의장의 개헌 로드맵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우원식 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후에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같이 동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뭐 내용은 이제 여야간에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국민투표법은 뭐 국회가 그동안 저 방기를 그렇죠. 해온 11년 거죠. 동안. 예, 바로 했어야 될 예. 거니까 하고 저는 이 개헌 문제 지금 우리 한 40년 됐잖아요. 그렇죠. 87년 예. 개헌하고는 그때 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그 개헌을 너무 경성으로 하지 말고 조금 연성으로 이번에도 서로 완벽한 헌법이라는 건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예. 우선 그건 이제 국민적 동의가 이제 그만큼 필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우선 여야 합의되는 것만 가지고라도 1차 개헌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한번 워낙 그 개헌을 하기가 힘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 한번 했다 그러면 뭐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좀 관행은 바뀌었으면 좀 좋겠어요. 예. 예.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그 여야가 뭐 우선 문제를 합의된 해봐야 것만 예. 이번에 한번 하자고 예. 하면은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여권에서는 뭐 전체적인 개헌 취지 뭐 원식 공감하고, 의장 입장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장으로서 단계적 개헌을 이제 뭐 제시하면서 그래야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런 개헌안부터 여야간에 예.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6월 지방선거에 같이 이제 하자는 건데 뭐 이 목적은 이제 고질적인 정쟁을 이걸 갖다 이제 멈추고 이제 변화된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을 담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전략적 접근이고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전에 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유인태 총장님 선배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꼭 선거 때 다 돼가지고 그때 일을 들고 놓으면은 지금 지방선거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뭐 접근 가능한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단임제 폐지하고 뭐 중임제로 가고 뭐 이런 내용이고 또 감사하는 국회에 이제 두고 예.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선출하는 그런 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또 그만 말처럼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또 얼마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개헌 투표에 일까지 뭐 붙이겠냐. 이거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다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개헌 특위 뭐 논의가 반짝 뭐 이렇게 신용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좀 국회에서 네. 상설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개헌에 어떤 물꼬가 트는 게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오늘도 뭐 대외비 문건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공개가 돼서 한쪽에서는 뭐 밀실 합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의 보고가 안 된 실무 문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은 뭐 일정이라든지 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내 파열음이 적지 않은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어제 더민주 초선 의원들 만났고 오늘은 이제 중진 3, 4선 의원들 만나서 계속 이제 소통 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무총장님? 글쎄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안을 한 게 그러고 또 하필 그날 뭐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걸로다가 뭐 이제 덮어 버렸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이번에 실수를 한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최고위원들한테 그 20분 전에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예. 너무 급발진을 했다가 이제 뒤에 뭐 사과도 하고 지금 그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뭐 대통령 의중도 하여튼 어쨌든 그 통합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뭐 이렇게 그 무슨 당내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명칭 예. 그건 아닌 모양인데 다만 너무 저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예. 그러는 통에 여러 가지 일을 좀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예. 근데 원래 이 저런 당대당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적절치 않아요. 제가 19대 국회 있을 때 예. 그때 김한길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때 뭐 지방선거 공천 심사하는데도 두 당 저쪽에서 온 사람 이쪽에서 온 사람 해놓으니까 저도 뭐 그때 재심위원장인가를 맡으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그 지금 저쪽에도 하여튼 준비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은 하나도 예. 없지만 네. 그래 놓으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대개 통합이라는 건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게 좋은 건데 하여튼 그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는 거는 사실은 목표가 조국 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많으니까 네. 뭐 거기에 어떻게 좀 진출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그걸 하자는 뭐 그런 그게 담긴 모양인데 그 정당의 대표가 자기 혼자 살자고 그 당을 또 믿고 와서 했던 사람들 버리고는 그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떻게 성사가 될 것 이거는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그 조국 핵심당하고 합당 제안을 갖다가 이거는 네. 정청래 당 대표야 말 그대로 전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1호 당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일정 부분 이게 당청 간에 당정 간에 이게 웬만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내 최고인들 지도부부터 컨센서스 이루어진 가운데 그 이제 당원들까지 이 논의가 확산돼 가지고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이게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전격적인 제안이 되다 보니까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사정 충분한 교감 없이 한 거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하고도 이건 사전 논의도 없은 거고 그러면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제 당내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어떤 홀로서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인 제안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뭐 조국 핵심당하고 원팀이 돼가지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그건 좋아요. 예.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보면은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난번 총선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치르면 안 된다. 지금부터 합당을 해가지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시작한 지 불과 7개월 이제 지나고 8개월째인데 벌써부터 정권 재창출 이야기를 자기 친정집의 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기분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이게 뭐 당 사무처에서 나온 문건인데 조국 핵심당하고 합당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그 합당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일정과 지분 예. 나누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늘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정청래 당대표가 좀 너무 가요불급이다 이건 지방선거 치르고 난 뒤에 안 그러면 또 충분하게 당내 컨센서스 이뤄가지고 다음 총선 뭐 한 6개월 앞두고 해도 충분한 건데. 아니 근데 뭐 저 청와대하고 예. 그렇게 갈등은 아니었던 모양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다만 이제 당내 너무 급발진을 예. 한 것 때문에 그렇지 뭐 청와대 의중도 하여튼 그 합당에 통합 찬성하는- 합당은 찬성하는 찬성인 거라 입장인데. 뭐 합당 예. 가지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 사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뭐 오늘 뭐 이제 문건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다음 주가 또 이제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퇴 이후에 당내에서 자신에게 이제 사퇴, 재신임 요구 목소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그 사퇴를 요구하는 측도 직을 걸라면서 조건부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두고 현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고 뭐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뭐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분열 양상이라든지 이 갈등 구조를 갖다 빨리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는 수습을 하고 예.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진영을 갖다 이제 원팀으로 꾸려야만 이게 그나마 예. 어려운 선거지만은 그래도 선거를 이렇게 쭉 치러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별 이 가지고 이 논란은 지금 의미가 없다 봐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뭐 이 지금 현재 일련의 당내 뭐 이런 여러 가지 볼상사놓은 모습들은 6.3 지방선거에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어떤 그 판단이 당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지금 와서 뭐 재신임이 뭐 무슨 의미가 있으면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뭐 사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그 사퇴 논란이 뭐 그러면 재신임 투표는 어떨 것 같다? 확대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로서 이거는 뭐 종식되고 하루라도 빨리 그나마 당 내적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가지고 뭐 그래도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또 한편으로는 네.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에 대한 집권 세력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민대 총장님은 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아니,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출마할 사람들은 지금 그 장 대표가 네. 그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 지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보여질 테니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선거 나갈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저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선거제 앞두고 뭐 지금 대표를 또 끌어내린다고 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우리 김성태 의원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은 그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당신 좀 이 중도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네. 뭐 그런 방향을 좀 전환하라고 하니까 뭐 그 요새 뭐 그 강성 유튜버들한테 저렇게 좀 휘둘리는 대표 모습 저걸 가지고 당이 저래 가가지고 무슨 뭐 선거를 치르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참 대하는 거 치고는 그 너도 좀 직을 걸어라. 참 남의 당 얘기지만 참 깝깝해요 보기에. 거기 그 한쪽이 그래도 잘해야 한쪽도 잘하는데 서로 이 나쁜 영향만 주고받으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천원금 1억 의혹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강선우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그래서 의원하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뇌물죄가 빠진 부실 수사다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무소속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 절차를 이제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올 10월 달 되면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검찰은 뭐 중수청이 나가고 나면은 일철 이런 쪽에 수사는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이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 이번에 강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딴 것도 아니고 공천헌금 그걸로 논란이 벌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김명기 전 원내대표 보니까 당시 이제 실질적으로 공천을 다 리더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국을 복구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뭐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은 쏙 빼버리고 그냥 알선수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그럼 국회에서 체포 동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여튼 어떤 행위든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민당은 그런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하고 범야권 세력 의석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이걸 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결론은 뭐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체포 동의안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 이거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네. 아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에서도 저 보호하려고 안 할 거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도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돈 줬다는 그 김경시 의원하고 서로 얘기가 안 맞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줬다는 그 사람 얘기를 더 신뢰하지 지금 강선우 의원 얘기를 별로 저도 믿음이 전혀 안 가던데 그리고 나중에 돌려 주워 놓고는 다시 또 후원금 그 형식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부인을 하는데 저는 아마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그만 아직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민주당에서 보호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